배열을 사용할 때 배열을 조작하기 위한 유용한 메소드들은 arrays라고 하는 utility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rays는 자바 util 패키지에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면 sort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 sort 메소드는 8개의 원시 타입에 대해서 sort가 다중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 배열을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이 sort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sort는 오름차 순으로 배열을 정리해 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1, 2 이렇게 정렬을 해 줍니다. 만약에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sort를 한 다음에 거꾸로 뒤에서부터 접근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위만 정렬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특정한 구간만 우리가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 배열의 경우에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객체를 정렬할 때 사용할 비교 함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여기에 람다 표현식을 줘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객체 배열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주는 거에 따라서 뭐 오름차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내림차 순으로도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 탐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진 검색을 하려면 또는 탐색을 하려면 전제는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만 바이너리 서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채우기. 초기화할 때 객체는 자바는 이렇게 만들면 다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근데 0으로 초기화하지 않고 다른 값으로 뭐 -1이나 어떤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하고 싶으면 fil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메소드를 모르더라도 구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한 사소한 함수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라이벌에서 제공하고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강건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을 것이고 또 생산성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면 좋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equals도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현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겠죠. 두 배열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열의 모든 항이 같은지를 비교해 줍니다. 여기서 자꾸 제가 같은 문제라는데 설명 안 드린 거는 용량과 크기가 같다고 전제하고 쓰고 있는 거죠. 보시면 다 그 인덱스들이 그 사이즈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바에서는 배열의 용량과 크기가 같다라고 전제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모두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제할 때 소개했던 copy of, 그래서 다시 그때 설명드렸던 이야기를 반복해 드리면 클론이 있고 여기에 있는 copy of가 있고 array copy가 있죠. 요거는 시스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arrays에. 그래서 동일한 객체를 복제하고 싶다. 동일하게. 그럼 요거 그 데이터들을 복제하는데 크기를 바꾸고 싶다. 조절하고 싶다. 그럼 copy of를 쓰시면 되겠고 배열의 일부 요소만 복사해서 옮기고 싶다. 그럼 array copy를 쓰시면 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rrays에서 또 우리가 디버깅 할 때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toString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간단하게 출력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arrays의 toString을 이용해서 배열을 아주 간단하게 폼은 돌리지 않고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 있거나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어떤 코드 검색했을 때 만나는 그 코드들을 보거나 특히 C++ 코드를 보면 배열을 사용하는 게 거의 없고 다 벡터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바는 배열을 사용하는 대신에 array list라는 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자바는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C++는 벡터로 어떤 그 배열을 만들고 리스트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은 그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성할 때만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 코딩은 배열을 사용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array list를 사용할 경우에는 character add 등 요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이제 벡터와 일반 그 배열 또 array list와 이름의 차이점은 이 array list는 용량이 저절로 증가하죠. 우리가 add 하고 있으면 저절로 용량을 늘려줍니다.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얼마만큼 용량이 필요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시간에 배워서 알 수도 있을 텐데 이 array list는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 방식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즉 처음에 뭐 이렇게 받았다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 2배씩 늘리게 됩니다. 이 크기를. 근데 이 늘리는 과정에서 비용이 제법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얼마만큼 용량이 필요한지 알면 그만큼 용량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C++의 벡터도 마찬가지이고 자바의 array list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동으로 용량을 늘려주지만 그 자동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도 프로그램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array list는 범용 타입입니다. 범용 타입이기 때문에 만들 때 요와 같은 가로 안에다가 내가 사용할 타입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자바는 템플릿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고 생성할 때 타입 인자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t라는 매개 변수 쓰면 이 t가 요 지정된 인자 string으로 다 바뀌어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자바는 아직 이제 그 부분까지 설명 안 드렸지만 템플릿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는 벡터 int 할 수도 있고 벡터 string 원시 타입도 되고 객체 타입도 됩니다. 근데 array list 자바에서는 여기에 항상 객체 타입만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rray list int 쓰게 되면 오류이고 이게 필요하면 얘에 해당되는 wrapper 클래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 array list를 쓸 때 또 하나 C++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템플릿 기능을 쓸 때
타입 인자로 뭐가 안 된다?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add라는 걸 대표적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C++에서는 pushback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맨 뒤에 저장하는 pushback, add가 효율적입니다. 뒤에서 빼내는 것도 효율적. 그렇지만 중간에 넣거나 맨 앞에 넣으면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add, 뭐 0, 뭐 키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여기다 넣게 되면 기존 것들을 다 하나씩 뒤로 옮겨야 됩니다. set은 좀 다르죠. set은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걸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중간에 또는 앞에 데이터를 넣게 되면 기존 데이터들을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array list를 쓸 때는 pushback, 자바에서는 add만 활용할 수 있게끔 add를 많이 활용해서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응용에서만 array list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색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어서 약간은 그 C++의 벡터처럼 좀 사용할 때 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array list를 배열로 바꾼 다음에 또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 size 메소드를 통해서 요소의 개수를 알 수 있고 is empty라는 게 있고 add, remove range 등이 있습니다. 이 remove도 그렇죠? 맨 뒤 요소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연산들입니다. add도 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땡겨오거나 밀거나 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remove는 아예 객체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효율적인 연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선형 검색을 할 거고요. contains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last index of는 거꾸로 찾아오겠죠. 요걸 이용해서 배열을 리스트를 배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rray list와 일반 배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열의 용량은 고정적이고 array list는 용량이 가변적입니다. 하지만 자바에서의 배열은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처리 속도는 배열이 우수하며 배열은 색인 연산자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어서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데 array list는 character add 등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get, character action이구나. 그거는 character에서는 string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get 메소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데이터 처리는 array list가 보다 풍부하고 편리하겠죠.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collections라는 또 utility 클래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우리가 array list를 갖고 다양한 연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배열을 리스트로 바꿔서 이걸 활용하고 리스트를 다시 배열로 바꿔서 색인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가나 뭘 발생해요?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array list는 다차원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C++보다는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색인 연산자 갖고 접근이 안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다차원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C++의 벡터를 사용한 것보다는 매우 좀 불편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실습으로 요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입력이 3, 1, 2로 주어지면 다른 종류의 수가 총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 수 중에 세 번째로 큰 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큰 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장 큰 수를 반환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이면 세 번째 큰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인 2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가 2, 2, 3, 1 들어오면 이 중복된 2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2, 3, 1만 놓고 보면 아까 위 문제와 똑같이 2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plexity가 ON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N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렬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순위를 매기려면 정렬하면 편하죠. 그래서 정렬을 하면 뭐 1, 2, 3이면 이제 몇 번째 수인지 정렬되어 있으면 아니면 거꾸로 정렬되어 있으면 찾아가면 되죠. 세 번째 수를. 그러니까 정렬을 하면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렬의 비고도는 n 로그 n입니다. 따라서 이 정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검색을 해서 n번째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최대값을 찾아라. 그러면 얘가 최대값으로 세팅해 놓고 쭉쭉 비교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ON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하게, 세 번째도 비슷하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ax1, max2, max3라는 변수를 놓고 가장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을 요 변수에 유지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max3를 반환하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만들면 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카운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수들의 서로 다른 수들의 개수가 3 이상인 경우에는 max3가 되지만 하나밖에 없거나 다 3이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다 3이고 하나만 2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max3가 아니라 max1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특한 수들이 몇 번 등장하는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non-empty array가 들어온다니까 0은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1이 들어오면 그거는 바로 그 값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두 개가 들어왔을 경우도 뭔가 간략하게 else, if, nums, length, 이렇게 해서 뭐 return, max, nums 0, nums 1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1일 때만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mean value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mean value 자체가 배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리한 변수 하나를 두겠습니다. 플래그이 false이고 any integer mean value이면 count를 한번 증가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integer mean value가 nums 배열에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등장하면 더 이상 이 코드로 처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플래그를 true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else if any max1, any max2, any max3이면 이미 만났던 수죠. 그러면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카운트도 증가할 필요가 없고요. else if any max1보다 크면 max1보다 크면은 max 값들을 차례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else if any max2보다 크면 n이 되겠고 else if any max3보다 크면 max3는 n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반대되는 경우니까 count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자, if count가 2거나 작으면 return max1, else max3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면 max1, max2가 됩니다. max2가 아니라 max3가 돼야 되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테스트 해보면 이것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integer mean value 여기에 들어왔을 때도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액셉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